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금속으로 만든 물건, 쇠금 들어간 한자, 부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쇠금 들어가면 금속과 관계된 건데요. 오늘은 금속으로 만든 물건들이 많겠죠. 그 물건을 한번 다 상징하는 한자를 모아서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합니다. 자, 바늘침. 자, 바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금속으로 못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송곳도 만듭니다. 그래서 못정, 총총, 송곳주가 있고요. 칼끝봉, 열쇠건, 돈전, 세북종, 방울령. 자, 칼도 만들고, 열쇠도 만들고, 돈도 만들고, 북도 만들고, 방울도 만들고. 이해가 확 가죠? 자, 그 다음. 또 방울도 만들고요. 거울도 만들고, 또 거울도 만들고, 가마솥도 만듭니다. 엄청 쉽지 않나요? 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지 보시겠습니다. 바늘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는 건 바느질 발입니다. 바느질 바늘이고요. 그래서 열심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열십은 많다인데요. 바늘이 많다도 되고 많이 손질해서 얇게 만들었다도 되고 편하게 외우시면 좋겠고, 침소봉대라고 해서 바늘이 작으면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라고 비유한다 해서 좀 심하게 과장할 때 우리가 침소봉대, 일명 속칭 뻥치는 거죠. 독침은 독 있는 바늘이고요. 방침은 방법방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늘 침자에 계획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바늘 침자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치료할 때 쓰는 바늘입니다. 여러분 주사바늘 어때요? 그 다음에 한의원 가서 맞는 침 어떻습니까? 내 살을 찌르는 느낌, 뾰족한 걸 못 보는 그런 병도 있는데요. 공포증 느끼는 이 바늘침 자체가 앞에 쇠금을 썼는데 뒤에 조금 복잡하게 해서 다함이라고 해서 모두 함자가 지금 침 발음을 주고 있는데요. 모두 바늘이 그냥 바늘이 아니다. 이렇게 외우셔서 이거는 주사 바늘이다. 해서 주사 바늘 침자인데 많이 구분해서 쓰지는 않지만 정확히 구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보세요. 의료용으로만 씁니다. 침과 뜸구, 침술, 침통 해서 제가 여기에 침자는 꿰매는 바늘입니다. 침자는 침 놓는 바늘입니다. 정확히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정을 보시면 쇠금에다가 뒤에 있는 장정정자를 집어넣어서 합니다. 장정정 발음된 것 같죠? 원래 이렇게 해서 쇠금, 쇠못이고요. 정두라고 해서 머리두자 부분이 못 위에 부분 망치질 할 때 넓은 부분 있죠. 그래서 이제 정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죠. 그 다음 총총을 볼까요? 충 발음이 총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을 쏠 때 쇠 안에 장전해야 되잖아요. 탄약 넣어야 되죠. 그래서 채워 넣는다라고 해서 채울 충자로 총 발음을 또 다시 발음과 뜻도 좀 보강했습니다. 총격사건 났다 해서 여기 칠격자, 공격할 격자를 쓰고요. 권총이다 그러면 주먹권자죠. 자, 그 다음 주먹에 딱 한 손이 들어간 총이고요. 엽총이다 그러면 사냥엽자니까 사냥할 때 쓰는 총이고요. 총탄이다 그러면 총에다 넣는 탄알이고요. 다 총하고 관계되는데 이 총도 이 쇠 제품으로 만드는 물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충이 총됐다. 이렇게 발음 보시고. 송곳추. 자, 세추자가 추입니다. 쇠금은 날카로운 송곳을 해서 발음 하나, 뜻 하나, 정형적인 형성자인데요. 낭중지추라고 해서 주머니 가운데에 송곳이다 해서 뛰어난 사람은 저절로 재능이 드러나다라고 해서 주머니 가운데에 송곳. 자, 주머니에 송곳 넣으면 어떻습니까? 네, 뾰져 나오죠. 그래서 이 낭중은 내 재능을 누가 알아보지 않아서 나만 선택해준다면 내가 꼭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모수자천이라고 하는 고사성의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식객에게 제가 주군에게 저를 뽑아만 주시면 제 재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서 낭중지추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입추여지는 아주 좁은 땅인데 송곳 세울 만한 땅도 없다 라고 해서 세상에 송곳 하는 땅이 점 하면 되는데 그 점 정말 눈끝만큼도 땅이 없다는 표현인데 대박이죠. 입추지지다 라고 했습니다. 입추여지라고도 합니다. 입추여지, 아주 그 송곳을 꼽을 만한 여유 있는 땅, 입추, 좁은 땅을 비유하는 입추여지, 입추지지 이렇게 씁니다. 송곳추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자, 칼끝봉자 보시면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예쁠 봉. 봉 발음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 이름에 봉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봉은 쓰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밭들봉이나 봉사활봉 많이 쓰실 건데, 자, 봉 발음 들어가고요. 앞에 쇠금에다가 칼끝이라는 뜻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부수는 뜻을 담당합니다. 자, 선봉이다. 맨 앞장 칼끝. 앞에예요. 정말 앞에 섰다는 뜻이고 예봉이다. 자, 날카로운 거라는 뜻인데요.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경우는 날카로운 논조나 비판을 예봉이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 전곡을 콕 찔러서 비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사들 보시면 정말 그 기사 잘 쓰는 사람들은 다 좋다 좋다가 아니라 이것을 대신 꼽아보고 뒤집어보고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논조를 쓰는 것들 다 예봉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리한 거죠. 열쇠권입니다. 이제 쇠로 열쇠도 만드는데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세울 건자입니다. 발음 그대로 갖다 쓰시고요. 쇠 만든 열쇠고요. 관건 좀 알아두십시오. 빗장관입니다. 관계할 관자는 문에다가 뭔가를 걸어놓은 모습 빗장이 맞고요. 열쇠입니다. 자, 빗장 걸고 열쇠 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열쇠 그리고 빗장 피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부터 풀어야 들어갈 수 있다. 어떤 핵심 문제를 풀 때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반이라고 해서 피아노 건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쇠 건자에 건반 건자가 있고요. 여기에 쟁반반, 소반반에서 건반, 피아노 건반이라는 한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돈전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자가 발음인데요. 작을자입니다. 돈이라는 걸 왜 만들었습니까? 물물교환 하는데 너무 무거워요.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작은 돈을 주면 그게 물건값을 대체하게끔 하니까 작게 만들어야죠. 돈이 물건만큼 크면 그건 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작게 쇠로 만든 돈들입니다. 금전, 본전, 엽전 이렇게 쓰면서 돈을 들어. 요즘은 이 돈도 안 갖고 다니죠. 여러분 현금 본 적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이제 카드를 썼는데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안에 집어넣어서 가져가죠. 이제 핸드폰에 안에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몸만 있으면 됩니다. 몸에 칩을 집어넣는다고 하죠. 바코드를. 대단한 세대가 오는 시대가 오는데요. 앞에 자 작게 만든 이 쇠 조각 돈이 되겠습니다. 자, 세북정자 보시면 아이동입니다. 아이들 모여라, 조용히 해라, 흩어져라, 가라, 뭐 이렇게 신호하는 종이에요. 동 발음이 종 되고 자명종, 경종. 자, 스스로 울리는 종이고 경종은 깨우친다라는 뜻이고요. 괴종시계라고 요즘은 이런 거 거의 없는데 저도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 되면 땡 소리 나는 거. 자, 종이 걸려 있는 시계라는 뜻입니다. 종각이라고 해서 종 걸리는 누각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북종이 또 많이 쓰는데 동만 보고 동발음하면 낭패입니다. 종입니다. 자, 방울령자 령인데요. 방울을 들고 명령합니다. 무당들 보시면 또 지도자 보시면 방울 들고 모이게 하는 그래서 이 방을 모이게 한다, 명령을 내린다, 방울을 들고 한다라고 하시고 묘항혈령이라고 해서 고양이묘 목항입니다. 고양이 목에 매달현 방울령자입니다. 방울을 매단다. 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니다. 쥐들이 계속 고양이한테 잡혀 먹으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고양이 오는 것만 알아차리자. 그러면 우리가 확 도망가 버리자. 라고 좋은 방법이야. 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면 되잖아요. 누가 달아요? 달기 전에 다 찍을 건데 엄청난 결과적으로 좋은 회의를 도출하였으나 실현이 안 될 때 실행 못할 일을 공연히 논의만 할 때 이런 걸 묘항혈령인데 가끔씩 우리의 서민들의 형편을 아무것도 모르고 데스크 안에서 회의만 하는 그런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묘항혈령이 생각날 때가 많죠. 직접 해보고 할 수 있는지 실전에 가서 효험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회의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책 안에 있는 이상적인 정치를 하고 하라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방울탁 하면 뒤에 있는 한자가 지켜볼 역자입니다. 역발음이 이렇게 탁 발음을 하는 거를 잘 보시면 좋겠고요. 지켜볼 역자에 앞에 세금을 써서 목탁인데요. 독경이나 연보를 할 때 치는 나무로 된 아시죠? 나무 방울은 목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울경 쇠로 만드는 제품 중에 거울도 있고요. 다할경 마침내 경자가 경 발음을 줬습니다. 안경 이런 안경입니다. 눈에 쓰는 거울이고요. 경대 화장할 때 보는 거죠. 파경이라고 해서 거울이 깨졌습니다.
깨진다는 건 다 좋지 않은 행위죠. 안 좋은 징조고 깨어진 거울 이혼한다는 것을 파경이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상용을 하는 한자죠. 깨진 겨울을 다시 붙일 수 없다처럼. 자, 그다음 거울감입니다. 얘는 좋은 징조로 보는 거예요. 볼감인데요. 거울을 보면 똑같은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다, 그 사람처럼 하다라는 뜻입니다. 깨지지 않았죠? 거울감, 경감이라고 하고요. 본복이라고 해서 귀감이 되다. 옛날에 점을 치는데 거북이 등에다가 불을 질러서 갈라진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자, 거북이 등 점 치는 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다, 본보기, 모범생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걸 귀감이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을 보셔도 여기 보시면 마음을 밝게 하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해서 명심보감에서 한 대로 따라하면 정인 군자가 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에는 본보기, 좋은 사람 모델링을 해서 따라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저도 제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되게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저 점을 좀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본보기 삼는데요. 상당히 자극도 되고 나도 계속 발전하는 계기도 되고, 확실히 내가 그 사람 닮고 싶다는 멘토는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본보기. 가마솥 부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 부자하고 세금이 어떻게 교묘하게 잘 맞았죠. 그래서 우리 부산 있으시죠? 자, 부산할 때 한자고요. 부력인데 격발음과 력발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력발음을 해서 솥을 다 가마라고 하는데, 가마솥 푸고 세발솥을 이 격자를 쓰는데요. 이렇게 제가 발이 이렇게 세 개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발솥은 력, 이렇게 오지병격, 솥력 이렇게 발음을 두게 하는데요. 솥을 다 부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쇠로 솥도 만들죠. 옛날에 쇠, 일제강점기 때 쇠를 다 전쟁하려고 가져갈 때 가마솥 다 가져가서 녹였다고 하잖아요. 밥을 못 먹고 수저까지도 다 가져갔다고 하죠. 자, 가마솥으로 쇠로 만든 가마솥이 되겠습니다. 자, 바늘 만들고요. 못 만들기 구분하셨죠? 총, 송곳도 한번 배우셨고, 칼, 열쇠, 돈, 쇠북, 방울 배우셨습니다. 자, 거울도 배우고 가마솥도 배웠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물건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세금 부스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